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한국사 10미닛. 자, 조선 후기 사상의 새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 자, 여기 출제 포인트. 출제 빈도가 꽤 높아. 특히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문제는 출제 빈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동학의 특징, 최재우와 최시영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출제되었고, 자, 그리고 홍경래의 난과 임술론민 봉기는 이 내용은 정치사와 연결시켜서 많이 나오지만 이 두 농민봉기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자, 사회사 마지막 단원인데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 자, 천주교에 대한 내용인데, 천주교 바로 이수광의 지봉유설의 천주시리가 소개되면서 학문으로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서학이라고 하지. 이 서학을 특히 신앙으로 수용했던 세력은 당시 정계에서 배제되었던 남인 세력이라 볼 수 있겠어. 이 천주교는 남녀 평등, 인간 평등 사상을 갖고 있고 또 제사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조선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지. 그래서 조선 정부는 천주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었지. 정조 때에는 천주교 탄압에 대한 강경한 의지가 있진 않았어. 허나 윤지충이 신주를 소각했던 요 신주 소각 사건, 진산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로 윤지충을 처벌했던 신의 박해가 있었고, 자, 순조 때에는 정순왕 후 바로 벽파 정권이었지. 벽파 정권이 권력을 잡을 땐 천주교 탄압을 강화시키는 거야. 신유 박해. 그래서 정조 세력들 바로 정약용, 이가은, 이승훈 이런 사람들을 처벌했고, 자, 특히 최초의 세례자 이승훈이 이때 사형당했다라는 것. 자, 황사영 백서 사건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 신유 박해 때 황사영이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게 해달라는 서신을 북경에 있는 주교한테 보내다가 발각되었던 사건이지. 자, 또 이때 주문모라고 하는 청나라 신부가 처형했던 것도 같이 알아두도록 하자. 자, 헌종 때도 벽파 정권이었어. 기해박해, 정하상과 프랑스 선교사가 처형당했었고, 이때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는 척사 유념을 발표했고, 또 오가작통법이 적용돼서 천주교를 탄압했다는 거야. 정하상이 쓴 천주교와 관련된 천주교를 옹호하는 내용이지. 상제, 상서도 살짝 알아두도록 하자. 헌종 때는 병호박해, 김대건은 최초의 신부인데 최초의 신부 김대건이 처형되었던 병호박해가 있어.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천주교 박해와 관련돼서 왕조사 그리고 박해된 인물 연결하는 것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데, 우리 정규 수업 때에 이거 암기법 기억나나? 그 암기법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암기법은 한국사 10미닛을 다 올린 다음에 내가 쇼츠로 좀 올릴 계획이야. 그래서 임팩트 있게 쇼츠를 통해서 암기법을 장기 기억화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건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고. 자, 동학 살펴보자. 동학은 서학의 반대야. 유불도 민간신앙, 그래도 부적, 궁궁, 을을이라는 것도 만들었었지. 그래서 서학에 반대되는 다양한 동양의 이런 사상들을 다 종합했다 볼 수 있어. 1860년 철종 때였지. 최재우가 경주에서 만들었고, 자, 그런데 최재우는 혹세 무민죄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 교리를 집대성했던 인물은 그의 아들 최시영이 되겠어. 자, 용담유사 그리고 동경대전. 용담유사는 가사집이고 동경대전은 경전인데 이 경전에 포덕문, 수덕문 같은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지. 자, 특히 경전인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용담유사는 가사집이 되기 때문에 한글로 편찬되었다는 것도 살짝 참고해서 알아두고, 은내천, 시천주 이런 사상들은 인간 평등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후천개벽, 보구간민 이런 것들은 반외세 사회운동으로 전환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사상이라 볼 수 있겠어. 자, 이 천주교와 동학은 자, 이 성격이 전혀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좀 있었어. 인간 평등 사상이었고 또 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했었지. 자, 또 정부를 믿지 못할 때가 바로 세도 정책이 19세기가 되잖아. 자, 그래서 이때는 비기, 도참, 정감록, 미륵신앙 이런 것들이 매우 유행했던 시기인데 이때 천주교 동학에 기댔던 백성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지. 세도 정책이 때 유행했다는 것도 꼭 기억하자. 밑에 천주교 주요 인물. 자, 최초의 순교자는 윤지충, 최초의 세례자는 이승훈, 최초의 신부는 김대건이고 이들이 언제 처형을 당했던 것도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홍경래의 난과 임술논민몽기를 살펴볼 텐데,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지. 자,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던 홍경래, 자, 평서대원수로 자처하면서 평안도 지역차별에 대한 반발이 아주 심했지. 평안도 지역차별에 대한 반발이 아주 심했던 것에 대한 난, 그치? 그러니까 평안도 지역차별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이라는 거야. 말이 좀 엉켰는데. 자, 평안도 서북지방이 되는데 관서 서북 이 지역에 조선 후기 때 과거급제자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었어. 왜냐하면 평안도에 광산이 터지면서 그 광산을 바탕으로 자 경제력이 형성되니까 많은 책을 구입할 수 있잖아. 그래서 과거를 많이 급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도는 예전부터 관직 진출이 많이 안 됐던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직 진출은 안 되었었고 청유지 진출도 안 되었던 거지. 그래서 평안도 지역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계층이 참여했다는 걸 잊지 말도록 하자. 농민, 광산 노동자, 몰락한 양반, 상인, 그래서 모든 계층이 다 평안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정주성을 함락했다라는 건데 청천강 이북 지방으로까지는 자 장악한 적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자 특히 대동강이 있고 청천강이 있는데 청천강 이북 지방까지는 장악한 적이 있지만 자 청천강 이남으로 내려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그래서 홍경래의 난 결과적으로는 실패. 자, 순조 때 일어났던 홍경래의 난 지역적인 성격을 꼭 기억해 주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임술논민몽기가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1862년 철종 때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농민몽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 경상우병사 백랑신의 수탈에 대한 반발로 바로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던 유계춘이 백건당에 난 흰 두건을 머리에 두르고 난에 자 참여했다 볼 수 있겠는데, 특히 단성 진주에서의 농민봉기가 삼남지방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볼 수 있겠어. 함흥에서 제주까지 확대되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정적으로 농민봉기가 확산되자 안핵사, 암행어사들이 파견되었고 그 중에 바로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 박규수는 당시 근본적으로 임술논민봉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지. 안핵사 박규수가 그래서 삼정이정청 설치를 건의했었는데 삼정이정청,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는 하였으나 이 기구가 그다지 큰 역할은 하지 못했지. 미봉책이라 볼 수 있겠어. 삼정의 문란은 결코 시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농민봉기, 임술논민봉기까지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자, 두 농민봉기는 특히 백성들이 가장 많은 부담이 되었던 당시 세금제도 삼정의 문란. 그 삼정의 문란 중에 자, 토지를 갖고 있는 자들한테 이중삼중으로 부과하는 도결,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아주 심했지. 그 삼정의 문란은 시정을 요구했고 도결 폐지를 요구했다 볼 수 있겠어. 자, 특히 이 농민봉기는 공통적으로 정부 수탈에 대한 반발이 아주 컸다라는 거야. 양반에 대한 반발보다는 정부 수탈에 대한 반발이 더 컸다라는 것이지. 자, 반세도 정치의 성격을 띈다. 자, 그리고 토지를 분배하자, 신분제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은 아직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어. 농민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구호이긴 한데 아직까지 이런 주장까지 할 단계는 아니었던 것이고, 토지 분배와 신분제 폐지를 주장한 것은 동학 농민운동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 농민봉기들이 뭐 천주교, 동학 이런 사상과 관련된 농민봉기가 아니라 농민들이 스스로 자각하여서 일어났던, 농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그런 운동이라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하자. 자, 그래서 세도정치기 때의 대표적인 농민봉기 홍경래의 난과 임술논민봉기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